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며 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원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야당의 탄핵 선동은 광란의 칼춤, 대선 결과 불복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무정지의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강원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원주갑 지역구 박정화 의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과 이철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기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선의 한교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도민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 탄핵에 표결하라는 기자회견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회의원의 태백 사무실 앞. 지역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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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 범태백 시민 모임은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 담화에도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국민의힘 또한 내란이 공동 정범행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다수의 뜻이라 발언한 이철규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아침 담화 내용은 전혀 반성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 감첩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감첩놀이를 아직도 합니까? 지난 9일 강릉 권성동, 원주 박정화를 시작으로 홍천 유상범, 속초 이양수와 춘천 한기호, 그리고 태백 이철규 의원실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지난주 돌발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도내 지역마다 비상행동을 이끄는 시민단체가 꾸려졌습니다. 시민들의 탄핵 동참 규탄은 밤에는 촛불 집회로 확산됩니다. 설악권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속초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선 제2교 사거리, 동해 도심광장, 태백 황지연목 광장까지 탄핵 표결이 있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시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강릉 비상행동은 주말 강릉 월화거리에서 탄핵 촛불을 들고 춘천은 매일 오후 7시 거두 사거리에, 원주는 금요일과 일요일 강원 가명과 의료원 사거리에서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2019년에 났던 원주 중앙시장 대형 화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1일 밤 도래미 시장에서 불이 나면서 비슷한 일이 재현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조기에 발견돼 대형 화재는 막았지만 순식간에 점포 3곳이 불에 타는 적지 않은 피해가 났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늦은 밤, 한 점포 앞에 놓인 냉장고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몇 분 사이에 불이 옆에 있던 가스레인지, 집기류, 간판 등으로 번집니다. 5분 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시민이 불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지만 이미 불길이 거세져 진화에 실패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화재 신고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이후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3곳의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외부에 있던 집기류들이 모두 불에 탔고 내부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옆 가게도 천장이 아예 주저앉았고 벽과 집기류들도 모두 불에 타버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장 우로 불이 들어왔대요. 옆에서 저기 불 나갖고 불 번진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심각하죠. 이 집은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내일 모레 또 큰 것도 있는데 큰일이지. 2019년 중앙시장의 대형 화재에 이어 이딴 전통시장 화재를 겪었던 시장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 놨다 하면 후루룩이지 뭐. 옛날 건물들이라. 중앙시장 나고 이틀 만에 여기 또 났지. 거긴 지금도 안 됐잖아, 중앙시장은. 근데 또 여기 이러니까 엄청 놀라죠. 불을 초기에 발견했는데도 점포가 3곳이나 불에 탄 건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점포 사이에 가벽으로 구분은 돼 있지만 사실상 한 건물에 여러 점포가 들어간 형태라 천장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방 설비가 없는데 상인들도 퇴근한 후라 초기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등의 전자제품과 전선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것도 전통시장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은 점포 앞 냉장고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강원 야당들이 맹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자진 하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대국민 담화는 극소수 추종자들에게 국민과 싸우라고 선동하는 2차 내란 선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번 담화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규탄했고 진보당 강원도당도 내전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대와 춘천교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한림대학교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정문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국민의 불안에 빠뜨려 권력을 연장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의 강릉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106명 가운데 72표를 받아 34표를 받은 4선의 김태호 의원을 밀어내고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당내 친윤그룹 리더로 꼽히는 권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 표결 불참과 반대 여론을 이끌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대표와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으로 향하는 중앙선 KTX 이음의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원주에서 부전역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20분대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소요시간은 3시간대였고 노선 전체 소요시간은 4시간대입니다. 하루에 3번 상행선과 하행선이 운영되고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첫 차는 오전 6시 26분, 부전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첫 차는 오전 6시 53분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강원 접경지역이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책과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져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과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춘천시가 민생경제 긴급지원책으로 마련한 춘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액이 하루 만에 3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을 방증한 것이라고 춘천시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춘천사랑 상품권은 기존 구매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이 지난 10일 마무리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 개장 이후 폐장일까지 263일 동안 모두 43만 명이 방문해 개장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도 77억 원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2024년 강원도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펼친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농가 먹기 운동, 안전돌봄터 구축 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강원도 인센티브 2천만 원에 12,2천만 원을 더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교제하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화천 북한강에 버린 군장교 양광준이 어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침묵하며 재판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양광준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살인과 배우자 살인 미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맨손으로 저항했는데도 잔인하게 살해했고 김 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관계 부인과 다투면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